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을까요? G3 종목 회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요. 종목 이슈 그리고 시장 이슈뿐만이 아니라 세 분의 스타분들의 추천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1부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2부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들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2부도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별 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부에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혹시 정답 맞추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지금 힌트 드릴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퀴즈 확인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1번 무상몰수, 2번 무상증자, 3번 무상대출 3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1개가 되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물건을 축하 인사나 성의 표시로 줄 때 증정을 한다고 하죠. 그와 비슷한 보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을 주장. 잠시 애교 부려봤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톡방에 여러분들 궁금증들 혹은 방송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습니다. 재미있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 2부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2부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또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3 종목회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 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시장은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시장이 좀 올라와주고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시름 좀 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종목이 약간 살짝 바뀌었어요. 가던 종목들이 좀 잘 안 가고 다른 종목들로 좀 살짝 바뀌었는데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왕창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이 얘기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좀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G3 종목에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더블팀의 적토마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왼쪽에는 설리팀의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발음이 잘 안 돼서. 네, 일단 주식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에도 그 곳곳에 아주 지뢰밭 같은 악재들이 좀 산재해는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미중 무역 전쟁 뭐 되나 마나 이거 제가 봤을 땐 올해 1년 내내 들어가지고 지겨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 두 스타님들은 또 어떻게 톡방에서 회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계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적토마스타님. 예. 예, 일주일 동안 뭐 근황이나 뭐 톡방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톡방에서 사실 뭐 전혀 시장과 지금 무관하게 필라코리아라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대부분의 이제 그 톡방 투자자분들이
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휠라코리아 여전히 뭐 이따가 이제 종목 코멘트에서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뭐 휠라코리아 하나만으로도 연말이 지금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제 톡방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힐라코리아. 참고로 저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기 때문에. 줍줍 잘하시는 거. 근데 저희는 이미 한 절반 정도 비중 수익실을 해서 예.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이제 우리 토마스타님 의견 예.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것도 한번 저희 방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리나스타님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채택이 안 됐지만 굉장히 잘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히읗 이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이름이 긴 종목인데 이제 군사업 관련한 네, 저희는 그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효조 종목으로서 또 수익을 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약간 공군 쪽으로 좀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는 전차만 죽어라 할 줄 알았더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차 좀 아깝긴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시장이 가는데 뭐 저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정황반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이 반대했으니까 못 들어갔겠죠? 예, 못 들어갔죠. 예. 예, 일단 뭐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럼 먼저 G3 종목회담에 우리 종목 어떤 코너인지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G3 종목회담은요. 3명의 스타님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종목을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종목을 가져오면 그걸 토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과연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계속 운영될지 좀 더 이제 보긴 하겠지만요. 계속 쭉 이 포트폴리오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부터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G3 종목에다음요, 이렇게 종목을 가져오면, 어떤 규칙으로 이제 종목을 편입하고 제외를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전체 5종목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3명의 스타가 모두 다 동의를 하게 되면 한두 종목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종목들이 항상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3명의 스타 분들 중에 2명이 찬성을 하면 편입이 되고 2명이 반대를 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고 제외된 종목도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날 평균가로 매도를 합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요. 목표가 손절가를 엄수하고요.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계속 대응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이 방송뿐만 아니라 톡방에 와서도 물어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힐라코리아 물어보시기 많아가지고 저희는 한 수익실은 좀 절반 했더니 와 계신 분들이 적통화 더블팀 하기 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쪽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톡방에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 좋으니까요. 같이 한번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한번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수익률 보시면요. 자, G3 종목 회담 7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9.79%.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두 자릿수 들어가네요. 네, 저희가 사실, 우리 적토마스타님하고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 여러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거 계속 해왔는데, 항상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끝났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 방송 종료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두 자리 되면 종료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럼 더 열심히 분발할 걸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두 자릿수 이하를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G3 종목회담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9.79%인데 이때 이 동일한 기간 내에 코스닥 벤치마크 수익률은 8.42%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42%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9.10%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피 대비에는 무려 18.21%를 저희가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18.89%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아직도 지금 20% 마이너스 막 이런 종목도 많으신 분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방송만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도 예, 시장보다는 한 20% 가까이 수익률이 좀 좋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한번 이제 종목별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면 힐라코리아가 네, 대단하네요. 그럼요. 30%가 좀 안 됐네, 아쉽게도. 네, 30%가 좀 안 됐는데, 대단한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킬라코리아. 하지만, 전체 수익률 최고 탑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런가요? 예, 매매 완료한 종목 중에 30% 넘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 종목이라는, 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 이건 제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 종목이긴 한데 13%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5%, 이 큰 종목이 이제 5%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SFA, 이것도 시총 큰 종목인데, 수익권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오이솔루션, 4% 넘는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전 종목이 다 수익이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매매한 걸 좀 보시면은, 손실 종목들이 조금 숫자는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짧게 다 손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저희가 시장 이슈를 하나 잡아본 게 있습니다. 자, 시장 이슈. 자, 어떤 시장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갑자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인 안 보인다 얘기하더니 갑자기 방송 출연하신 분들, 제가 뭐 타방송 포함해서 뭐 중국인들 많이 보인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중국 지금 잠깐 갔다 오셨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중국 소비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속성은 또 얼마나 있을지. 지난번에 중국 소비 좀 괜찮다 했는데 3일 천하. 이틀 천하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한 연 이틀 정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먼저 족토마스타님. 네. 자, 중국 소비주들 너무 많아요. 일단 숫자가 종목 군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좀 화장품을 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워낙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흔히 말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순환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에 대한 이제 피로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또는 올라올 때, 야, 우리 이제 좀 새로운 종목들을 좀 끌어올려 보자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는 이제 광군제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군제 이유였죠. 네. 중국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 및 이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자체도 사실 미국 이제 뭐죠? 연말 쇼핑쇼. 예, 그거를 뛰어넘는. 이번 주죠. 금액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자체가 사실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외 직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지만, 중국은 사실 그 관군제가 거의 13억이 넘겠죠. 그러니까 중국 내의 내수 시장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같이 이제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 증시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60일선 돌파하면서 2700선에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같이 이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답변을 드려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의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순환매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웠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옴짝달싹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거래 정지니까. 그쵸. 거래 정지니까 어쨌든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 계약 소식. 인보나. 이 앞전에 이제 유황양행에서 또다시 근 한 달 만에, 한 달 안에 또다시 대규모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진짜 또 되나보다. 그리고 마침 또 연말 연초 신성장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올라오기는 하더라도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분명히 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자금을 빼고 다시 제약바이오나 신성장 쪽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어쨌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제약바이오나 이쪽 신성장 쪽으로 다시 기존 주도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시트립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국 단체 관광 관련해서 나왔다가 이제 내려간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 내려가면서 뭐 그럼 이거 내려가면 안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하기 위한 약간 좀 일련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리나스타님이 봤을 때는 이 중국 소비주 과연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일단은 몇 달간은 좀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이외에 나중에 또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중에 탄생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시장에 관심 잃을 부분은 꼭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11월 들어서 코스피가 점차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이 10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채우면서 올라온 거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슈를 쫓아서 그 종목들만 오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10월 달에 많이 낙폭을 했던 부분을 좀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슈 찾기 놀이를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장 그리고 미국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애플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중국의 뭐 아까 말씀하신 광군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얘네가 어떤 뚜렷한 자기네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즉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이 하나의 이슈로서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아까도 우리 적토마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뚜렷한 좀 주도 업종들이 만약에 선별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에 관심이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이 뭐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원래 있었던 시장을 되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찾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업종 내에서 또 대장주가 누군지를 꼭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도 지금 보니까 화장품주들 중에서 코스맥스랑 한국콘마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갔는데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장 1%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또 주도주를 잘 선별을 해서 꼭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업종 내 잘 선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신데 저도 이제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의견 좀 얘기 드리면 고가 라인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고가 라인들이 좀 안 돼요. 왜냐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약간 유럽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좀 가격을 낮추고 들어와서 아모레퍼시픽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저가 라인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토니모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니모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니모리 잘 되는 거 이제 그런 잘 된다기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요즘 급반등을 그냥 V자 반등을 그냥 아주 시원스럽게 해줬는데 이건 실적도 좀 나와서 숫자가 좀 나와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들고 오시잖아요. 어떤 종목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럼요. 예.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밀릴 때 많이 안 밀리고 올라갈 때 그냥 같이 올라가요. 네, 탄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위쪽으로. 그런 종목들. 예, 지금 종목도 줍줍 해봤는데 일단, 일단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ODM 쪽이 차라리 좀 낫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브랜드들보다는 ODM 쪽을 좀 하는 종목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ODM 관련
어떤 하신 분이 약간 찌라시도 있어서 좀 약간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무슨 얘기죠? 있습니다. 무슨 네. 찌라시 약간 있어서 최근에. 네, 최근에, 뭐 애널리스트 관련한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런 건 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중국 관련주가 꼭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닌데, 반면에 이 파라다이스가 좀, 파라다이스도 안 가거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안전하게 좀 확연하게 좀 돌아서려면은 조금 더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는 좀 상승세가 좀 추가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또 중국 관련주 하면 또 컨텐츠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어떻게 보면 또 중국 관련주고 예. 엔터주도 중국 관련주고 또 좋은 종목 하나 들고 나오셨잖아요. 우리 적토마스터님 청담 러닝이라는. 아, 그럼요. 중국 관련주죠, 어차피 네. 그것도. 예, 중국 관련주고. 그리고 현재 포트에 있는 휠라코리아도 어떻게 보면 또 중국 관련주. 네. 예. 사실 역금대로 중국 관련주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분을 잘 선별해서 좀 접근하시면은 하여튼 중국 이슈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좀 요즘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내에서 요즘에 4불 정책이라고 있다고요. 4불 정책. 롯데 금지, 유람선 금지, 온라인 금지. 하여튼 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짜 우리 뭐 이런 거 금지 없어요. 우리 중국 여행 갈 때 뭐 금지시키는 거, 무린 뭐 그런 거 없나요? 예, 일단, 정말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그 일본 쪽이 좀 약간 반항 감정이 좀 약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돌 관련해가지고. 이럴 때 중국이 좀 같이 연합해서 좀 해야 되는 중국이 요즘에 미기적 거리면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 피해는 또 중국이 본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중국 관련주도 좀 지속성 같은 경우 조금 더 전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종목 일부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유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뺄 종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적토마스타님. 네. 적토마스타님 제일 좋으니까 네. 차트 한번 끊어주시죠. 아, 네. 일단 뭐 휠라코리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일단은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11월 15일 날 일단은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 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휠라코리아 이제 코멘트 드릴 때마다 사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게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엑시트 또는 일부 차익 실현할 시점은 분명히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직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매도 가격대나 뭐 이런 거 특별히 네, 없습니다. 설정을 해놓은 건 아니죠? 예.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정도 오르면은 어느 정도 진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손이 근질근질 할 때예요. 지금 이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이거 이미 눌러야 근질근질 되는데. 많이 하셨죠. 이미. 제가 아시는 개인 네. 투자자분들 뭐 시청분 중에는 이미 매도했다는 고백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이제 처음에 투자 포인트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외국인이 거의 예. 지분 인수할 분위기예요? 10월 24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는 뭐 지금 단위, 뭐 천주 단위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수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세가 더 강하게 지금 고가 부근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오늘도 1000만, 10만, 2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오늘 또 많이 샀네. 어제 이제 뭐 한 9만 주 정도였는데 오늘 두 자릿수인데 뭐 10만 주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20만 주.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한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뭐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방송을 좀 뒤늦게 들으신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개인들이 또 사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약간의 부담 요인이지, 그거를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외국인들 수급 워낙 탄탄하고, 뭐, 연기금도 오늘 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믿고, 일단은 외국인들 첫 매도가 나올 때, 제 전략은 외국인들 매도가 첫 매도가 나올 때 절반 수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살짝 돌 때. 예, 어쨌든 외국인들의 첫 매도가 뭐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첫 매도 다음날 시초가로 일단은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이게 추세적인 매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지를 판단하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나머지 그 휠라코리아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첫 매도 나올 때 그 다음 날. 네. 왜냐면 장중에는 사실 아이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좀 쉬운 매매네요. 쉽게 주식은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 보면 막 얼마에 자꾸 평단가 얼마 맞춰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금 1% 팔고 여기서 2% 팔고 쫙 깔아가지고 호가 피곤합니다. 피곤해. 제가 말하기도 좀 피곤한데 일단. 근데 의류주 하나 전반적으로 질문인데 의류주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요즘에 겨울이라서 하나 팔면 돈이 좀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롱패딩 한번 입어보려고 좀 젊어지려고 다시. 롱패딩 키가 큰 사람이 백화점 입어야 주말에 된다고. 제가 대땡땡에 가서 좀 대상트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상장한 게 아니라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요즘 그 20살 20대 젊으신 분들은 다 대상스를 사시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의류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FNF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FNF가 좋았을 때 다른 의류주들이 그렇게 같이 좋았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FNF만 주장창 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휠라코리아가 지금 좋아가지고 일부 한섬이나 한세실업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수익률 측면이나 아니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휠라코리아가 의류주 탑픽이고 그리고 기관이나 흔히 이제 투자 4를 운영하시는 데서도 어쨌든 업종 내 탑픽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휠라코리아가 제일 낫다? 네,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의류주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좀 비싸긴 하지만 가는 것만 가고 솔직히 우리나라 경쟁 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애를 3명씩 숭풍숭풍 낳는 나라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주시장이나 사회생활도 똑같지만, 될 놈 되리라고. 그리고 정말 되는 종목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종목을 처음에 잘 잡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수익률을 잘 끝까지 누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류 관련주 봤고 그 다음에 또 종목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 이게 11만 원만 넘겨주면 12만 원대까지는 진짜 쉽게 열려 있는데 지금 6월 달부터 11만 원에서 민기적 민적거리다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눌리고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눌리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어제도 11만 원 쪽에 위로 올라갔다가 물론 그 전날에 꽉 찬 양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전에 하락이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 안에 진짜 11만 원을 빨리 돌파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남자친구나 아람브라 궁전이 첫 방이 거의 다가올 때쯤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좀 다시 눌렸다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사실 이게 공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초록뱀 쪽 보면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중국 쪽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히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가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거 살까봐. 근데 초록뱀은 어쨌든 중국 쪽이 아니라 넷플릭스 쪽이랑 해가지고 됐다라고 계약 공시 1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판매 계약,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 얘기가 없어서 한 방에 강하게 다 터뜨릴 건가라는 기대감을 또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고요. 일단 조금 더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 초록뱀처럼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이 너무 커서 저희 그때 초록뱀 얘기만 하고 포트폴리오에 안 났죠. 나오죠. 네. 심지어 저는 회원님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그랬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근데 수익 예.
그 중인데 수익 좀 예. 많이 보고 계셨는데 좀 매도한 거라 예. 예. 거의 고점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첫방 나올 때쯤 아마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우리 일단은 그럼 리나스타님. 자, 리나스타님이 이제 SFA하고 오이솔루션 가지고 계시는데 네.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종목 리뷰하기 전에 약간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혹시 못 가는 이유가 약간 너무 네. 지금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많이 부분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그 11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좀 고점일 수도 있다. 뺄 때가 됐다. 네, 이런 네.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잘 종목 참고해 보시고요. 11만 원에서 공매도하고 있는 공공의 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이겨야죠. 예. 예. 네, 이어서 제 종목을 그럼 좀 리뷰를 해드리면요. 일단 SF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일단 편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모두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일단 오이솔루션 먼저 보면요. 현재 지금 오늘장은 1%대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을 조금 털어내고 가는 부분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 지금 9월 19일이었죠. 이때 최고가 14,700원을 찍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좀 추가적으로 상단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4분기 실적 역시 지금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광트랜시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동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광트랜시버도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 5G가 지금 전반적으로 깔리고 시작할 때에 오이솔루션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5G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세대가 이 통신 네트워크 부분에 세대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좀 교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A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오늘장 얘도 마찬가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지금 보니까 10월 12일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쭉 올라왔죠. 거의 계속적으로 한 달. 예. 상당히 좀 차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좀 그 부담을 좀 소화하고 가는 구간이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폴더블 폰 관련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폴더블 폰이 과연 대중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사실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접어서 쓰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말아서 쓰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지금 좀 미래 산업을 좀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또 관련해서 계속적인 다른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이폰도 굉장히 많이 비쌌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마음에 드는 고객층, 주 고객층을 한번 노리게 되면 사실 그 주요 고객층들은 계속해서 그 제품만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삼성이 공략을 하게 되면 이 폴더블 폰도 역시나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사게 되고 또 나중에 대중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더 보면요, 이 SFA 같은 경우는 다른 관련한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업들 대비해서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이솔루션과 SFA 모두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전부 다 보유인데, 과연 오늘 종목은 그러면 3명이 다 동일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제 종목, 저도 보유거든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는 보유라고. 제 거에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운을 띄워본 거고요. 네. 일단 저는 포스코 캠텍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수익률이 2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뺄 마음은 없습니다. 뺄 마음은 없는데 다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좀 탄력이 조금 꺾였어요. 살짝 탄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전기차 않아서. 쪽이 약간 이제 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쪽이 순환매 가지고 전기차를 또 확 올려서 확 떠야 되는데
여기 수납매 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라도 빨리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제가 이번에 디젤차를 보고 있는데 저부터라도 좀 빨리 디젤차를 좀 빼고 빨리 전기차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캠텍 같은 경우는 수납매 장세에서 추세 상승 가능하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 이 수납매 오는 걸 좀 한 타임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길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수납매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지금 일주일 정도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한번 올 기간을 한번 좀 보고요. 보고 그 다음에서 우리가 좀 대응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7만 원 하회 시 스탑을 좀 올리겠습니다. 더 7만 원 하회하면 트레이닝 스탑으로 또 지정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7만원 정도에 이제 매도하는 걸로 하고, 내려오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념 하셔가지고, 반드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목 다 봤는데, 제 생각도 뭐 사실 5종목 중에 뺄 건 없다. 뭐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요. 네, 딱 좋아요. 딱 좋으니까 네. 수익률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물론 힐라코리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 외에 포트폴리오가 진짜 네. 보면 전기차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네. 폴더블이랑 5G까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없네요. 네, 제약바이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드렸잖아요. 제가 SFA랑 제가 네. 강스텐바이오텍이랑 이게 그렇게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제약바이오 넣어야 된다 하나라도 좀. 근데 지난주에 뭐가 좋으셨죠? HLB 아니셨나요? 강스텐바이오텍을 가져왔죠. 강스텐바이오. 좀 올랐습니다. 조금 좀 올랐는데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는 제약바이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한번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날 다시 다 해보겠어요. 네. 해보기 때문에. 자, 그 금요일날 시가로 네. 들었으면 이거 많이 그렇죠.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거 화요일은- 지난주에 좀 아쉽긴 한데, 네. 뭐, 저는 원래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역시 또 제가 봐요. 엔지캠 생명과학을 들고 나왔고요. 두 분이서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두 분 다. 이게 사전에 모의하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아, 되면 그럼- 아프리카 TV가 거의 네. 1순위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5종목이 다 찼기 때문에 네. 제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한테 결정권이 있네요, 저한테. 제가 네. 몰랐던 룰인가요? 아니. 이거 제가 룰 네. 설명할 때 항상 하던 얘기예요, 이거. 네. 세 분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 이거 네. 5종목이 넘어가면은. 네. 네, 그런 거니까 룰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그럼 먼저 두 분 각각 아프리카 TV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한번? 리나스타님 네, 먼저. 리나스타님 먼저 한번 아프리카 TV 얘기해주세요.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상당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더라고. 1996년에 사업을 시작해서요. 코스닥에 상장된 지는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2018년에 올해까지는요, 이 별풍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끌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잘 되면서 지금 광고 매출 부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랫폼 안에서도 좀 내용이 많이 다각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실시간으로 TV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보기 VOD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다 추천 개인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겨나면서 아프리카 TV가 좀 전반적으로 좀 다각화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객관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연별로 보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매출액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분기별로 봐도 작년 4분기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표를 봤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5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성장률도 또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오르게 되고 매출이 좋게 나온 이유는 6월 달에 월드컵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관련해서 사실 이 방송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가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일회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2019년이 조금 더 기대된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왔는데 2019년도에는 얘가 또 채널을 좀 다각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KT와도 또 진출을 한다고 하고 네, 다른 쪽 해외 쪽으로도 뭐 진출을 채널을 좀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TV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적으로도 지금 구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든 크로스 내면서 올라왔는데,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추가적인 상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우리 적토마 스타님이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적토마 스타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뭐 콘텐츠 쪽은 상당히,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프리카 TV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유튜브와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의 그 느낌이 있고, 아프리카 TV만의 그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사용해 봤을 때 아프리카 TV가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나 뭐 그 이제 e스포츠 쪽에 확실히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솔팅이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유튜브가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프리카 TV나 뭐 다른 플랫폼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사실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음 카카오도 이 컨텐츠 쪽 동영상 컨텐츠 쪽을 지속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판이 커져버린 그쪽 유저나 아니면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쉽게 옮기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뭐 그쪽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그 좋은 포털이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플랫폼을 키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국엔 키우지 못하면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연초에 한 2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올 때도 뭐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누구한테 인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제기가 되었었던 부분들이라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M&A 관련된 이슈도 뭐 사실 어떤 기업이 지금 거론된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측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접근을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 3분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이제 날씨 춥잖아요. 추우면 뭐 하죠? 집에 있겠죠. 집에서 이제 TV 아니면 휴대폰 볼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시청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제 종목 한번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제약바이오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HLB를 왜 버리셨나요, 근데? 버린 건 아닙니다. 잠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고요. 잠시만 안녕. 반등했습니다. 네. 반등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스텐바이오텍 마찬가지예요. 강스텐바이오텍 마찬가지고 레고캔바이오도 마찬가지. 오늘 레고캔바이오 거의 8, 9% 올랐어요. 예, 제가 말했던 종목들 네. 제가 얘기했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4대 천왕 중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번 줍줍 해보겠습니다. 네, HLB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그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건 HLB는 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HLB 제하고 NGK 생명과 그건 저도 강스텐바이오텍 네.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는 아직 오픈은 안 해오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없는 거 아닌가요? 있어요. 5글자인데 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섯 얘기를 꼭 글자요? 드리고요. 네, NGK 생명과학인데요. NGK 생명과학은 이미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로 미 FDA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아니 방사선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저기 암에 걸리면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걸 좀 치료제를 좀 써야 돼요. 그래야, 방사능이 좀 세게 들어와도 좀 그래도 몸 잘 버티고 그러기 때문에, 암 치료할 때 반드시 쓰인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그 다음 2006년에 이제 전염병과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방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약품하고 예비 준비 의약품들을 좀 준비하는 게 의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의무 준비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
모멘텀이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 감소증, 그러니까 백혈구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이번 겨울에 제가 봤을 때 한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12월, 빠르면 12월 초, 늦으면 12월 중하순인데 2018년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바로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오늘 이거 제가 오늘 아침 시초값도 준비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방송을 하려면 내일 떠야 되는데 하필 또 오늘 떴어요. 그래서 오늘 뜨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 종목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NGK 생명과 그리고 우리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물론 뭐 인보사 관련해서 코리온 티슈나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재료 이미 노출된 종목들보다는 자 꼭꼭 숨겨져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상당히 시장에 임팩트가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종목, NGK 생명과 아프리카 TV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편하네요. 단 2개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둘 다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먼저 아프리카 TV 한번 해보죠. 두 분이 찬성이니까. 네. 그럼 제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의견을 제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에요. 제가, 네. 이제 아프리카 TV를, 상당히 좋은 제가, 구간에서 제가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 언제 가져왔냐면 제가 8월 30일 날 때 8월에서 9월 초에 제가 이주식 사지 마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프리카 TV가 그 뒤로 쭉 밀렸죠. 쭉 밀렸는데 30일이면 그 위의 가격에 지금 네, 올라와 지금 이제 있는.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저는 과연 이 종목 이 아프리카 TV가 유튜브를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유튜브가 과연 아프리카 TV를 굳이 인수할까? 이렇게 말 많은 종목을 이번에 국회 국감조사 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논란이 됐고, 이 상당히 좀, 이 실시간 방송 위주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유튜브처럼 약간 실시간 방송 플러스 약간 저장 영상 콘텐츠, 이런 걸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우리나라도. 왜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제가 취미생활 야구를 하는데, 야구 끝나고 나서 이제, 사인야구 끝나고 나서 이제 강남에 이제 페이땡이라는 클럽 앞에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 아프리카 BJ들이 한 수십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지나간 그 클럽 앞에서 그 사람들 인터뷰한다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의 질이 과연 저런 컨텐츠가 과연 질이 있을까라는, 물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한 분이 저한테 인사도 하더라고요. 창문 딱 열어주니까 막, 되게 밝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런 분들, 몇몇 분들 좋아하고 약간 컨텐츠가 약간 저급 컨텐츠도 좀 너무 많다. 콘텐츠의 질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네.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찾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 왜냐면 그 클럽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주로 그냥 뭐냐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심 들어간 그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클럽 그 BJ가 자꾸 여자분 터치를 하고 그 방송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형태의 실시간 방송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종목 좀 아니다. 라고 지금 싶습니다.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여야 되는. 도덕적인 것도 있고요. 이 종목,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아프리카 TV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의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약간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좀 정화돼서 좀 올라가고, 또 여기에 실시간 영상 위주 말고 약간 VOD 영상이나 그런 영상으로 해서 좀 글로벌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내일 아프리카 TV에 전화하셔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컨설팅이라도 하시는 게.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TV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제약바이오 혹시 의견 없으시나요? 저는 제약바이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사실 HLB를 가져왔어도 저는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떠신가요? 괜히 엔지캠은 사실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좋다. HLB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지캠은 사실 오늘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제약바이오를 가져올까 아니면은 컨텐츠 종목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TV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가져왔는데 뭐 저는 엔지캠 생명과학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우리 리나스타님 엔지캠 생명과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잘 골라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사선 이 증후군 관련한 치료제는요. 캔서에 네. 좀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종목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 갑자기 아프리카 TV 이미 넘어간 건가요? 아, 일단 투표는 해봐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제 종목, 이게 제 거 들어가면 두 개 공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좀 드리지만. 아, 꼭 공평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필요 없는데. 잘하는 사람이 수익을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엎드려 잡았기네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추가되고 현재 보유 종목 그대로 유지한다고 얘기 드리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정희 과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종목 편입까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퀴즈 정답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정답은 2번 무상증자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5분 추첨 드렸고요. 5073님, 4349님, 8245님, 그리고 7140님과 8835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아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들 톡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도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